여러분, 오늘 저 진짜 황당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1.7%, 코스피 6,500 돌파,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온 나라가 마치 잔치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뉴스는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 동네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왜 이렇게 무겁고 내 지갑은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혹시 나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 싶어서 주변 분들께 여쭤봤더니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선 경제 좋다는데 왜 나는 더 힘들지? 이 위화감 오늘 제가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나오기 딱 15분 전에 런던 금융시장에서 무려 6,300억 원 규모의 원유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6,300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웬만한 중소기업 수백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단 15분 사이에 움직인 겁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뚝 떨어졌고 그걸 미리 알고 베팅해 놓은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천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우리가 뉴스 제목 보고 아, 유가가 떨어졌구나 하고 반응할 때 그분들은 이미 통장에 돈을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음모론처럼 들리신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걸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요즘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하이닉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숫자가 정말 놀랍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7,200원을 남기는 겁니다. 동네 편의점도 대기업 마트도 심지어 명품 브랜드도 이런 마진율은 꿈도 못 꿉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고 꼽히는 엔비디아도 67%인데 하이닉스가 그걸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경제 성장률은 역대급인데 우리 삶은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가? 둘째, SK 하이닉스의 72% 수익률,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셋째, 발표 15분 전 6,300억의 움직임. 이 복잡한 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복잡한 경제 용어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전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로봇 다리, 피자 가게, 동네 마트, 이런 것들로 이 복잡한 세상 경제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던 시각에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을 읽는 눈으로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7%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원래 예상치가 0.8% 정도였거든요. 근데 2배가 넘게 나온 겁니다. 방송마다 한국 경제 살아난다 이러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들 성장 누가 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바이오닉 다리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선수 사실 몸 상태가 엉망입니다. 무릎도 망가지고 체력도 바닥이고 솔직히 완주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선수 오른쪽 다리에만 수십억짜리 첨단 로봇 다리를 달아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선수가 잘 뛴 걸까요? 아닙니다. 로봇 다리가 혼자 다 한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상황입니다. 이번 성장률 1.7% 중에서 무려 55% 이상이 반도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빼고 나면 나머지 경제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내수 소비는 쪼그라들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줄을 잇고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성장률 역대급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왜 그것과 다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로봇 다리 하나가 전체 기록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리가 바로 반도체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 성장 지표만 보고 아, 경제 좋아지는구나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 소비 지표, 소매 판매 지수, 자영업 폐업률, 이런 숫자들을 함께 보셔야 진짜 우리 살림살이가 보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숫자를 보느냐가 전부입니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 아까 도입부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네에 피자 가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피자 가게입니다. 맛도 그럭저럭, 가격도 평범, 손님도 그냥 그렇습니다. 주변에 피자 가게가 수십 개니까 손님들이 조금만 비싸다 싶으면 다른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피자 값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전 반도체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여러 업체들이 비슷한 제품을 들고 치열하게 경쟁했고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익을 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이닉스가 만드는 건 이제 그냥 피자가 아닙니다. 이 피자 안 먹으면 AI 로봇이 바보가 되는 전설의 황금 피자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대 AI 반도체 회사가 하이닉스 공장 앞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한판에 100만 원입니다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사가는 거죠. 왜냐고요? 이 피자 없으면 자기네 제품을 아예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에이전틱 AI 시대의 독점적 공급자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AI를 돌리는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에는 엄청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메모리를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하이닉스 하나입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으니 하이닉스가 가격 결정권을 쥐인 갑 중에 갑이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닉스 금고에 지금 현금이 54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54조가 얼마냐면 웬만한 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또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탄 파도, 단기간에 끝날 파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4월 21일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중공 기장이 풀리면 원유 공급이 안정되니까 유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발표가 나오기 딱 15분 전에 런던 선물시장에서 6,300억 원 규모의 원유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매도 주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 원유 팔겠다고 미리 베팅해 놓는 겁니다. 유가가 떨어질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비쌀 때 팔아놓고 떨어지면 그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 트럼프 발표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세력은 단 몇 분 만에 수천억을 손에 준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아, 유가가 떨어졌네 하고 반응하는 동안 그분들은 이미 통장에 돈을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정보가 미리 샜다는 겁니다. 발표 전에 이 규모의 주문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가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고 규모가 너무 큽니다. 둘, 우리가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한 우리는 항상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큰 손들은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포지션을 잡아놓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클릭할 때 그분들은 이미 파티를 끝내고 나가는 중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쿠팡 관련 뉴스 보셨나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고 나섰습니다. 납품업체 갑질,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0명이 단체로 한국 정부에 공식 사안을 보낸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쿠팡을 규제하면 한미 안보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쿠팡이 왜 미국 기업인 걸까요? 이름도 쿠팡이고 창업자 김범석 의장도 한국분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쿠팡의 최대 주주 구조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월가 투자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쿠팡이 미국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간 기업인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 수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본심인 거죠. 이게 단순히 쿠팡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경제와 안보, 정치가 완전히 뒤엉키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한 나라의 기업 규제 정책이 다른 나라의 외교 압박으로 돌아오는 세상. 이제 경제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책 하나, 규제 하나가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 잠깐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실게요. 성장률은 역대급이라는데 내 지갑은 여전히 가볍고 반도체 하나가 나라 경제 전체를 혼자 끌어올리고 있고 공식 발표 15분 전에 수천억이 이미 움직였고 기업 규제 하나가 외교 압박으로 돌아오는 세상. 이게 지금 2026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에이 그래봤자 나 같은 일반인이 뭘 알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 하고 덮어버립니다. 또 한 부류는 아 세상이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할까? 하고 한 발짝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두 번째 쪽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고요? 정제의 흐름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꾸 뒤처지는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를 보는 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 오늘부터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내용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으셨던 겁니다. 성장률 1.7%,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반도체 하나가 55% 이상을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아,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이 수치도 바로 흔들리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딱 이 질문 하나만 습관처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숫자 누가 만든 걸까요? 전체 평균보다 그 안의 구성 성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에서 한 명이 100점을 맞고 나머지 29명이 모두 50점을 맞아도 평균은 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평균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반드시 놓치는 게 생깁니다. 하이닉스가 어떻게 72% 이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사실상 혼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으니 가격을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결정권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동네에 편의점이 10개라면 한 집이 삼각김밥 값을 올리는 순간 손님은 자연스럽게 옆 가게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동네에 병원이 딱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진료비가 조금 올라도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할 곳이 없는 쪽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 겁니다. 이건 주식 투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이든 커리어든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발표 15분 전에 6,300억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파피가 이미 끝나갈 무렵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어떻게든 캐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뉴스를 빠르게 소비하는 것보다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유가가 움직이는지, 왜 환율이 오르는지, 왜 특정 산업이 갑자기 주목받는지. 이 왜를 이해하시기 시작하면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방향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쿠팡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국 의원 50명이 한국 기업 규제에 개입했다는 게 처음엔 그냥 단순한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읽으면 앞으로 외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흐름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정제,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를 어렵고 멀게 느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은 복잡한 용어로 포장해서 내보내고 전문가들은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한 걸 한번 돌아보세요. 로봇다리 하나로 GDP 성장의 함정을 이해하셨고, 동네 피자 가게 이야기로 반도체 독점 구조를 이해하셨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가격 결정권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정제는 원래 우리 삶과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걸 일상의 언어로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하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직접 파헤쳐서 쉬운 말로 가져오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에게 다음 영상을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오늘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대해주세요.